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로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드디어 시장에 숨통이 트이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유럽 증시 키워드로는 미국 이란 평화 합의 기대, 국제유가 급락,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도감에 따른 강한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마감 상황과 시장 분위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충돌 우려로 짓눌렸던 시장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소식에 격하게 환호했습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가 2.01% 상승했고요. 프랑스 까키 지수가 1.76%, 유로스톡스 50 지수 역시 1.9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자, 미국 시간 내 선물시장 또한 1%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이번 상승을 이끈 핵심 변화 요인은 바로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합의 MOU 초안 도출 소식인데요. 자, 양국이 논의 중인 합의안에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리스크를 미루고 글로벌 물류망을 복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핵심은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재개방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고 해외 동결 자산을 단계적으로 해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장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하지만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실질적인 호재에 더 집중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업종별 흐름에서는 먼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과 맞물린 반도체와 전력 장비 섹터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기업인 ASML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속에서 상승했고요. 차량용 및 전력 반도체 강자의 인피니온은 AI 인프라와 자동차 수요 회복 기대감이 유입되며 4.51% 상승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발 수혜주인 지멘스 에너지가 3.34%,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3.0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최근 전력 반도체 모멘텀으로 단기 급등했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0.16% 강보합에 머물며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유가 급락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업종들의 활약도 대단했는데요. 자,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자동차와 항공 그리고 명품 소비재 섹터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습니다. 자, 르노가 3.27%, 슬란티스가 2.92% 상승했고요. 다임러 트럭은 물류 회복 기대감에 4.44% 크게 상승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2.80%, 유류비 절감 기대가 반영된 사프란이 5.79% 올랐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살아날 거라는 전망에 프랑스 증시의 간판인 에르메스가 2.83%, LVMH가 1.12% 상승한 등 대형 명품 브랜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한편 음식 배달업체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미국의 우버가 인수 제한을 개선했다는 소식에 9.74%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 속에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부각되자
금융과 소프트웨어 업종도 힘을 내는데요. 독일의 대표은행인 도이체 방크가 3.96% 상승했고요. 코메르츠 방크가 2.87%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너럴 역시 4.51% 오르는 등 유럽 금융주 전반이 고르게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의 대장주의 SAP 역시 AI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전환 모멘텀이 이어지며 1.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방어적 성격을 지닌 헬스케어와 석유화학 섹터는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았는데요. 토탈 에너지스 등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 하락 여파로 약세를 보였고요. 석유화학 기업인 바스프는 원가 절감 요소보다 판매 단가 하락과 재고 평가 손실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제약사인 프레제니우스 또한 0.88% 약보합을 보였고요.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안전자산과 원자재 시장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국제유가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하루 만에 6% 넘게 폭락하면서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6% 이상 급락했는데요.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며 달러 인덱스는 0.3% 내외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10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며 3%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중순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다만 금가격은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오히려 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증시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 글로벌 시황이 우리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력한 훈풍이 기대됩니다. 우리 한국은 고유가 구조에서 가장 타격을 크게 입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가 진정세는 환율 안정과 증시 수급 개선에 결정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월요일 역외 차익결제 선물한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10원 50전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의 마감가 대비 큰 폭의 하락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유럽 증시에서 반도체와 AI 인프라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강한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연기금의 투자 확대 가능성이라는 내부 유동성 호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형 가매도 종목들의 강한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 이란 평화 합의 기대로 유가는 폭락했고요. 글로벌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명품 등 주요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반면에 에너지와 제약주는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환율 하락과 반도체 강세 그리고 국내 정책 펀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수급 전환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상승 이후에는 철저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호재성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도 업종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긴 터널 끝에 드디어 시장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불확실성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지켜내신 투자자 여러분, 이제는 그 인내의 결실을 맺을 차례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읽어내시고요. 이번 반등 장세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